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도 장애 주식은 답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래소 코스닥 정말 답답하죠. 그러나 간간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연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주식이 밀리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금들이 아직도 풍부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 시장에 연일 가장 많은 공모 금액들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반면으로 예금 저축이 늘어났다는 것도 있습니다. 주식을 정확히 알고 들어온 사람들은 코로나 전국에 돈을 벌었지만 코로나 전국에 막차를 타신 분들은 여전히 손해를 보는 장이 바로 주식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에 개인적으로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제 전 국민들의 안전 자산으로 시작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주식은 정말 공격적으로 편입해도 된다. 개인적인 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 설 지나고 장애주식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CNS 변동 없이 가격을 지켰습니다. 대기업 관련주죠. 두나무 비썸 2021년도에 저 개인적으로 두나무를 추천했습니다. 2022년에는 바로 비썸코리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비썸코리아 40만원대 다시 복귀했죠. 5,300만원대 가상자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상자산은 분명히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돈이 모였습니다. 돈이 모였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거라 예상해보고 이미 러시아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 시장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썸코리아 강력하게 2022년도에 추천해드리고 있고 현재 두나무와 비썸 가격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18,000원대 자리를 지켰습니다. 메타버스의 선도 기업입니다. 이 기관들이 거의 700억 가까이 자금이 모인 것입니다. 그 뜻은 이 회사의 미래의 성장성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EVR 스튜디오는 이제 상승 곡선을 그대로 남겨줬습니다. 심사 청구와 심사 승인, 상장까지 이어지는 상승 구간을 남겨준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11만원대 가격을 지켰습니다. 대형 신사업 플랫폼 기업들이 10만원이 넘어가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 야놀자 또는 펄리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10만원대 지금 자리가 다 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지금 섣불리 편입하는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도 91,000원대입니다. 야놀자도 마찬가지고 야나도 105,000원. 개인적으로 야나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을 실시해야 되고 주권을 발행해야 되고 상장을 청구해야 되는 모든 상승 구간들을 야나도는 갖고 있습니다. 야나도가 약빛으로 하루에 2억씩 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야나도의 주식을 이제 2022년에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근마켓 정말 좋죠. 있으면 반드시 편입해야 될 주식 110만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고 오아시스 210만원 이렇게 높은 가격에 어떻게 주식을 편입하겠습니까? 차라리 오아시스를 편입한다면 마켓컬리를 편입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정말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장애 주식은 상장 철회라는 소식이 엄청나게 악재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 가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디프렌드 11,000원입니다. 정말 아까운 주식이란 저희에게는 찬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자기 돈이 있다면 반드시 편입해서 이익 실현 구간에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에 거의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낸 기업이 바로 바디프렌드. 11,000원 거의 헐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퓨라치서 15,300원. 어차피 코로나는 함께 이제 자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큐라티스의 생산 라인이 얼마나큼 중요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는 종목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고요. 요즘 증권사들이 너나 없이 리포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분석팀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비상장 주식이 이제는 병방의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받는 주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이제 안전한 자산주로 가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시장은 없습니다.
이미 증권사가 그걸 알아채고 개인들이 서서히 증가되는 걸 보면서 분석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이 이제는 변방의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도적 주식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증명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를 앞서 가기 위해서는 2021년도 한 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한 해 서울거래소 비상장에서 가장 많이 개인들이 사랑한 주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편입한 주식이겠죠. 20대와 30대가 상반기에 보면 피바 리퍼블리카, 카카오뱅크, 누닛, 바이엠텍,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40대와 50대는 카카오뱅크, 비바 리퍼블리카, 크래프톤, 야놀자,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20대와 30대가 상당히 영리하게 주식을 편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도 피바 리퍼블리카 상당히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 뚜렷하게 달라진 바로 두나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두나무와 빗썸이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2022년도에는 두나무, 빗썸 이 두 개의 주식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에는 두나무를 추천했지만 2022년도에는 두나무보다는 바로 빗썸을 추천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뭐해도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 현대엔지니어링이 한 주의 모든 뉴스를 잠시겠습니다. 상장을 철회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강주 하정 하이파크 사건, 건설주가 급락하고 있는 시장에 냉각된 상태에서 들어갔고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구주 매출로서 공모주 시장에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모 자금이 회사의 연구개발이나 신사업 개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 호주머니로 거의 4천억 가까이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주식을 공모가 밴드 안에 있어 결정되는 가격의 주식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자금을 확보해서 미래의 지배 그룹 구조 관계를 확실하겠다는 뜻인데 개인들이라든가 기관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공모자금을 통해서 회사가 더더욱 발전했는데 공모자금 자체가 회사가 들어가지 않고 오너 일가가 돈을 가져간다는 건 이 크래프톤하고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기관들의 수요 측에서 100대 1도 못 되는 기록을 한 것은 그만큼 준비 과정이 미흡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보다 안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 매출이 더더욱 기관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10년 가까이 들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주식을 보면서도 다시금 자기 돈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장 철회라는 것은 상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은 반드시 상장할 것입니다. 왜 이 주식이 반드시 상장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요즘 칼라일 그룹도 현대 지배주 개편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 엔지니어링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배구조 관계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현대 모비스가 최정점에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갖고 있는 기아가 현대 모비스는 17.33%를 주고 있다. 이 지분을 확보해서 그룹의 지배구조를 튼튼히 가야 된다. 이 돈은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시켜서 마련한 자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수차 방송을 했습니다. 이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2년 후에 다시 재상장을 청구할 때는 이 구주 매출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정진선 회장의 그룹 간의 지분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비상장 장외주식은 현대 엔지니어링 11.70%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반드시 상장시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아니라 8월달 넘어서 편입해도 된다. 왜? 기본적으로 현대건설 자체가 현대 엔지니어링의 주식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최대 주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가총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극복해야만이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시장상을 지켜보고 사도 충분히 늦지 않다. 시간을 두고 8월달 지난 이후에 편입해도 늦지 않다. 왜? 상장의 시기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장을 치려면 최소 1년 지난 후에야 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아니라 아마 2년 후 정도 저는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야 될까요? 현대 엔지니어링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돌아옵니다. 상장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편입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외 주식은 이만큼 상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